자, 이제 선택 과목 기하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하 과목의 특징이 있잖아요. 다 새로워. 2차 곡선도 새롭고 벡터도 새롭고 공간 도형도 새롭고 그래서 공부를 하는 초반부에는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다 새로우니까 벡터의 백자도 모르기 때문에 3차원 도형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공부 학습량에 쌓여서 어느 딱 그 계단으로 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비탈길이 아니라 계단이거든요. 약간 높은 계단이야. 그래서 이걸 넘기만 하면은 또 의외로 할 만한 과목이 귀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와 9월 평가 모의고사 문제 너무 어려웠다, 힘들다. 아, 나 기하 선택한 거 잘한 것인가?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 고비를 넘기만 하면은 그 계단을 한 계단을 이렇게 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평지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고 9월 평가 모의고사 이번에 문제는 이제 공간도형 공간좌표가 처음으로 추가가 됐죠. 6월 달에는 시험 범위 아니었는데 근데 공간도형 문제가 뭐 과하게 어렵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풀만한 문제가 등장을 했었고요. 항상 공간도형 공간좌표에서 보통 각각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 문제가 4점짜리 문제로 나오고 한 문제는 3점짜리 문제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번에 4점짜리로 나왔던 29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공간도형 공간좌표 통합형 문제고요. 문제 풀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오히려 작년 수능보다는 풀만한 수준이었습니다만 이번 9월달 시험이 앞에 공통과목에서 좀 어려웠던 뭐 13, 14, 15번 같은 문제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 낭비가 엄청 심해서 1호부터 파생되는 이 후반부에 풀만한 문제를 여유 있게 풀지 못해서 결국에는 점수가 안 나온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또한 우리가 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 입시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만 못 본 게 아닙니다. 등급컷 보면은 작년 수능에 비해서 전 과목이 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렵게 학생이 느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바로 하겠습니다. 28번부터 풀게요. 포물선이 문제가 등장을 했죠. 쌤이 뭐 샤샤 강좌나 또 인사이트 강의할 때 2차 곡선 문제의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가 2개 이상의 2차 곡선 또는 뭐 둘의 2차 곡선과 원, 2차 곡선과 뭐 직선 이러면서 다양한 곡선이 등장을 하는 게 최근에 트렌드 중에 하나고 이번 시험도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 포물선은 뭐 간단하죠. y제곱은 4x고요. 여기에 초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당연히 이렇게 준선이 x는 마이너스 1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준선은 당연히 그리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잠깐 뭐 이렇게 돼 있니? 요렇게 되면서 이게 안 만나네요. 네, 뭐 하여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안 만납니다. 이게 안 만나고 이렇게 있고 여기 초점이 또 여기 어딘가에 뭐 어딘가 하나 있습니다. 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뭐냐면 그랬을 때 AF1과 AF2가 똑같아요. 이게 지금 A라는 점이거든요. AF1과 AF2가 AF2가 길이가 똑같습니다.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걸로 또 문제 어떻게 풀 수 있느냐? 무조건 포물선의 정의인 거죠.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게 이렇게 긋고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은 당연히 이 길이가 똑같다고 되는 거고요. 이것도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은 지금 준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포물선의 방식이 뭡니까? y-3의 제곱은 4p에 괄호 열고 x 빼기 fp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평행이동이 돼 있고 p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구할 수가 없지만 역시 이것도 준선 그어서 정의로 풀어야 되는데 이게 포물선상의 점이고 이게 초점인데 이 길이가 요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선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y 빼기 3의 제곱 이퀄 4px는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p예요. 맞습니까? 근데 요 그래프는 뭡니까? 이 그래프를 x축으로 fp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그래프 아닌가요? y축을 평행이동하는 건 준선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은 결과적으로 이걸 했으니까 fp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p를 x축으로 fp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가 되는 거야. 그래서 p에 관한 식 하나를 얻었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fx가 x 더하기 a 전체의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fp는 뭐가 되는 겁니까? p 더하기 a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이 넘기시면은 요 값이 p-1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만족하는 p가 오직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p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자, 전개한 다음 한쪽으로 넘기시면요. b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ap-1의 p, 상수항은 a제곱이고 1이니까 더하기 a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쓸 수가 있고, 이게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지기 때문에 중근, 판별식을 구하게 되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a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는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4a 제곱 4a 제곱 사라지고요. 그다음 요 값은 마이너스 4a가 되고 플러스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되어서 넘기고 나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문제가 막 여러분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막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있고 막 복잡하지만 결국에 뭡니까? 항상 강조잖아. 2차 곡선 정의로 문제 푸는 정의로. 포물선이 등장하면 고민하지 마시고 초점과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준선과 정의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최근 수능이 점점 진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 포물선이 등장하면 항상 이제 등장했던 기본적인 로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평행이동이 돼 있죠. 이게 작년 수능 문제에도 포물선이 평행이동이 된 두 개가 등장을 해서 뭐 이를 물어본 문제 나왔었는데 그래도 푸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정의로. 됐죠? 자, 29번 보겠습니다. 자, 공간도형은요. 생 같은 경우는 공간도형, 공간좌표 문제는 굉장히 잘 풀거든요. 왜냐면 3차원 도형이지만 수능에서 3차원으로 문제 푸는 경우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무조건 2차원화시켜서 우리 시험지 시트가 2차원이기 때문에 그 2차원화시켜서 단면화시켜서 눈에 보이도록 만든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아무리 3차원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를 보면은요. 우선은 밑에 그림 보니까 뭐 이게 X축, Y축, Z축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구가 이렇게 위쪽에도 접하는 구가 하나가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요따시만한 이렇게 이런 구가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중심이 0,0,2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고요. 이건 중심이 0,0, 마이너스 7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7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점이 있는데 루트 5, 0,0이라는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는데 이 점을 지나고 그다음 ZX 평면의 수직이면서 이 위에 있는 구하고 접하는 평면 하나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얻는 겁니다.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야 지금. 지금 그림 잘 그렸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요거는 이걸 이제 자르고 지나가나 봐. 요 위에 거 접하게 되면 이렇게 잘리나 봐요. 그래서 그 생기는 원이 하나가 있고 그 원에서 뭐 최소인 점을 구하고 접하는 평면에 대해서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3D 문제인 거야. 그림도 3D이고 실제 도형에 놓이는 상황도 3차원이고 우리가 이해하는 건 3차원이지만 수능 시험 문제 이걸 3차원으로 그대로 푸는 문제는 없다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기억납니까? 그래서 이때 우리는 단면화를 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만들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그럼 어떻게 단면화를 시키는 것이냐 라고 하면은 보통 평면이 직선으로 보이게 단면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봤을 때 평면이냐 평면이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게 봤습니까? 잠깐만.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게 그렇지. 직선으로 보이게 이게 단면화 시키는 거야. 실제로 평면이 움직이는 거지만 이 직선이 움직이는 걸 문제를 푸는 거죠. 구는 당연히 뭘로 보이게? 원으로 보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 거야. 이게 XY 평면인 거야. 그리고 요렇게 Z축이 하나가 있습니다. Z축. 그래서 위에 요렇게 하나가 있고요. 아래 요렇게 하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점의 좌표가 여기가 0,0,2고요. 여기 0,0, 마이너스 7이고요.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문제를 풀 거야. 그리고 뭐냐? 어떤 점 하나가 있어요. 어떤 점. 여기가 루트 5, 0,0이야. 여기를 지나고 여기에 접하게 되는 무언가 하나를 그리고요. 그럼 이건 이제 쭉 이렇게 가면은 여기는 이렇게 잘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2차원화 시켜서 하는 게 되게 필요해. 그 중에서 아래에 있는 요 점을 갖다가 문제에서 B라고 하였습니다.
그죠? Z좌표가 최소인 점. 그리고 그것들이 접하는 평면이 베타. 그러니까 베타는 어떻게 됩니까?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베타인 거야. 이게 베타인 거야. 이게 베타인 겁니다. 그 질문이 뭐야? 이 원을 베타로 정사형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원의 반지름부터 구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이면각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구 문제지만 사실은 공간 도형스러운 문제죠. 그래서 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이면각 구하게 돼서 우리가 공식 S 프라임은 S 코사인 세타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사실 3차원 도형을 2차원으로 단면화만 시켰으면 이 문제는 그냥 쉬운 문제예요. 이거를 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당연하게도 접선이니까 이게 그러면 수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2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으시면은 이 길이가 7이 되는 겁니다. 그죠? 구의 반지름이니까. 근데 이걸도 또 마찬가지죠. 이렇게 수선을 긋게 되면은 여기에 도착을 하게 되고 여기 이렇게 중점이 되고 여기도 이렇게 그으시면은 7이 되고 또 중점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그리고 접선의 성질이 어떻게 갚지? 수직이 되는 거죠. 이 접평면이라고 치면은 긋게 되면 이게 수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 7이니까 이 길이 같은 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할 것인가? 어떻게 구할 것인가? 구하는 방법은 이 길이가 2고요. 이 길이가 7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7이고요. 여기 똑같이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루트 5니까 봐봐요.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5입니다. 잠깐만 색깔을 바꿔서 할게요. 이 길이가 얼마냐면은 루트 5야. 그 다음에 지금 요 삼각형 보입니까? 이렇게 생긴 삼각형 이게 보이나요? 얘가 요렇게 생긴 삼각형 보이죠? 얘가 지금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서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닮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냐면 2인 거야, 2.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또 루트 5죠. 왜냐면 접선의 성질에서 위쪽이나 이쪽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길이 갖다가 쌤이 K라고 한번 놔볼게. 그러면 현재 이게 어떤 상태면은 얘가 K, 얘가 2니까 K 플러스 2 루트 5입니다. 그럼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를 알 수 있습니다. 어딥니까? K 더하기 2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시면 그러니까 루트에 K제곱 더하기 4K 4에서 5 빼니까 마이너스 1 그게 이 길이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요 조그만 삼각형에서 이게 루트 5니까 여기서 루트 5를 뺀 게 요 길이가 돼서 여기서도 똑같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풀어도 되고 닮은 비로 그냥 가지고 풀어도 되고 닮은 비로 풀고 닮은 비로 이 x에 대해서 잠깐만요. 이 길이 2니까 이 길이도 2입니다.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굳이 안 써도 상관없겠네요. 그냥 이 동그라미에 대한 코사인 값으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그러면 코사인 동그라미는 그러니까 코사인 동그라미는 얼마입니까? k분의 2가 되는 거야. k분의 2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니까 이것분의 이거랑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것분의 이건데 자, 요게 루트 5고 여기 루트 5고 방금 요 길이를 요 길이 구했네. 네. 루트에 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분의 이것분의 루트 5.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걸 풀면은 k 값이 나옵니다. 크로스로 곱한 다음 제곱을 하게 되면 이 값은 4가 곱해지니까 4k 제곱 더하기 16k 더하기 4가 되고 이거 5k 제곱이 되고 다 넘기시면은 k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미안해. 잠깐만 확인 좀 할게요. 네. 제가 공식이 맞나 이게? 이거 왜 빼게 됐니? 미안해. 더하게 되네. 더하기가. 그치? 이거 더하게 되지. 미안해요. 플러스 9가 되고 뭐가 좀 엄청 이상했어요. 네, 플러스 9가 되고요. 9가 되고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네요. 잠깐만. 다시. 여기는 94 36이고요. 넘기니까 k 제곱 마이너스 16k
마이너스 36은 네, 0이 되고요. 2하고 18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8 되면은 이거 두 개 더하게 되면 16이 되면서 만족합니다. K가 18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이가 20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길이 20인 거야. 20. 18. 됐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 어떤 삼각형이냐면은 그냥 여기 18이고요. 이런 거예요. 18이고 2인 거야. 그러면은 이게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18이고 여기가 2고 그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8 제곱하면 324에서 4를 빼니까 320이고 얘가 64 곱하기 5기 때문에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은 8루트 5가 되는 겁니다. 이 삼각형에 닮은 비가 나온 거예요. 1대 4루트 5 대 9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했어요. 여기까지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중학도형 문제인 거잖아요. 왜 이걸 했냐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왜? 이 커다란 삼각형 보이나요? 이 커다란 삼각형도 닮은 비가 방금처럼 1대 4루트 5 대 9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겠니? 1대 잠깐만 4루트 5 맞니? 2루트 5니? 하여튼 뭐 네. 1대 4루트 5 대 9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길이 구하는 방법은 여기 길이가 지금 20이고 27이니까 27 곱하기 요 길이가 18대 2니까 9대 1이거든요. 9분의 1 하면 이 값이 3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인가 3. 이 길이가 3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 이제 뭐 구할 수 있냐면 얘 3이고 얘가 7이니까 이 원의 반지름 구할 수가 있죠. 원의 반지름. 그래서 원의 반지름 구하게 되면 이 값은 77에 49에서 빼기 33은 9 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42, 그러니까 뭐 얼마예요? 2루트 12 원의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S를 구할 수가 있죠. 이게 40파이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구하면 끝나는 거야.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지. 이제 이 평면과 베타가 이루는 각이니까 이 각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구하기가 힘들지만 이 각을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방금 구했잖아요. 이 값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7이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루트 40이니까 우리는 요 각에 대한 사인 값을 구할 수 있죠. 이걸 쌤이 이거다가 알파라고 놓게 되면은 우리가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인 알파가 빗변의 길이인 7분의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3이 됩니다. 근데 사인 알파가 뭐랑 똑같냐면은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사인의 괄호 열고 자 이게 알파잖아요. 이 각을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게 뭐랑 똑같냐면은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거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각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각에 대한 삼각형의 세변의 길을 알기 때문에 코사인, 사인, 알파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 사인 알파가 여기에 대한 코사인 세타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코세타 얼마입니까? 7분의 3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7분의 3을 곱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7분의 120파이가 나오게 돼서 정답은 127이 잠깐만요. 그죠? 예. P 더하기 Q니까 127이 답이 되겠습니다. 할만합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3차원 도형 문제를 2차원 단면화 시켜서 이 안에서 고민을 한다. 알겠니?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이 닮은 비를 이용해 가지고 길이 등을 구해서 얘를 구한 다음에 이 원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각도를 구해서 정사인 공식에 집어넣어서 문제를 푼다. 이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대망의 30번입니다.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풀다 보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선생님 벡터 단원에서 수능에서 최고 난도 문항 출제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항상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도 나왔었고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한 게 벡터 내적이 중요하고 그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능에서 출제가 된다. 기억납니까? 이 문제도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정의를 해석하고 자 30번 문제는요. 벡터식을 해석하고 선생님 샤샤 강좌에 보면은 이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관련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딱 이번 30번 문제입니다. 자, 해석을 같이 해석이 어렵지가 않아요.
벡터 ax 마이너스 2, 벡터 bx 마이너스 2는 0. 일단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벡터 ax가 2거나 또는 벡터 bx의 크기가 2거나.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x축, y축,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뭐 좀 작게 그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2, 2, 이 점이 a고요. 플러스 2, 2, 플러스 2, 2, 2, 2가 얘가 b가 되고요. 그렇죠? 그럼 x가 어디냐면은 a로부터 거리가 2거나, 이건 뭡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되는 거지요. 또 얘 말은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x가 여기 어딘가 x가 있는 거야. 문제 없죠? 그 다음에 벡터 5x의 크기가 2 이하라고 나왔으니까 5로부터 거리가 2 이상인 거야. 그러면 5로부터 거리가 2인 건 또 뭡니까? 이렇게 생긴 원 아닙니까? 이렇게 생긴 원. 이렇게 생긴 원이 5로부터 거리가 2인데 이거 이상이니까 이 원의 바깥쪽이 되면서 일단 내가 x가 갖게 되는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원의 바깥쪽. 여기. 또 바깥쪽. 요렇게. 네, 요렇게. 이 노란색 중에 하나, 이게 뭐 이렇게 나비 모양, 나비 아니 뭐지? 미니마우스 귀처럼, 뭐 미키마우스 귀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일단 내가 원하는 상황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그 다음 이제 점 x가 도형름 중심에서 p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pq를 해석하는 거야. 지금 이제 x의 해석은 끝났어요. x는 여기 있습니다. 자, pq의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내용 박스를 보니까 u 1,0에 대해서, 2니까 이게 1,0이니까 이런 거야.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벡터인 거야. 이렇게. 1. 이 빨간색 벡터가 벡터 u입니다. 이 벡터 u입니다. 벡터 u에 대해서 질문이면 벡터 OP 내적 벡터 u 곱하기 벡터 OQ 내적 벡터 u가 0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앞에 있는 요거랑 뭐 이런 벡터의 내적이랑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요. 벡터의 내적은 최종적으로 계산 결과가 스칼라입니다.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어떤 알파란 값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어떤 베타란 값이 나와서 이게 0 이상이라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둘 다 양수이거나 음수이거나 이런 뜻인 거지 뭐 이걸 벡터를 내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적한 값과 내적한 값의 곱이 양수다 이런 뜻인 거야. 자, 여기까지 됐죠? 알파 베타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벡터 OP랑 벡터 U의 내적이 양수냐 음수냐 어떻게 판정하느냐? 벡터 U가 이거잖아요. 여기서 벡터 내적의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벡터 OP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시점은 O이고 P는 모르겠는 거야. P가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P가 모르는데 이게 양수가 된단 말은 0이 되는 순간이 뭐 하는 순간입니까? 서로 수직한 순간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수직한 순간인 거야. 이 벡터 U랑 벡터 OP랑 수직한 순간 이때가 이 둘 내적하게 되면 0이 되는 순간인 거고요. 그 말은 이게 양수란 뜻은 P가 이쪽에 있다는 뜻인 거야. 그러니까 P가 이쪽에 있으면 각이 예각이 되면 서로 양수가 되는 거니까 P가 지금 여기 이쪽 오른쪽 미키마우스 귀 안에 있는 게 P가 되면 Q는 뭐냐? 이것도 양수가 되나요? Q도 오른쪽 미키마우스 귀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Q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뜻인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음수도 가능하지. 그럼 이게 음수란 말은 직각보다 이쪽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각이 둔각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이런데 P가 있으면은 벡터 OP와 벡터 U가 서로 둔각이 되면서 음수가 되고요. 그럼 그때 이런 점이 또 마찬가지로 Q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PQ는 같은 쪽 방향의 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두 개 해석이 끝난 거야. 첫 번째 노란색으로 표현한 벡터 X의 자취. 두 번째 빨간색으로 표현한 PQ의 위치. 자, 됐죠? 여기까지. X 위에 PQ가 있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 벡터 OI는 벡터 OP
더하기 벡터 OQ라고 썼을 때 이거의 도형의 길이, Y의 자취의 길이를 물어봤는데 지금 P도 움직이고 Q도 움직이니까 Y 당연히 움직이겠죠. 자, 이때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서로 시점이 5로 똑같습니다. 시점이 똑같은 벡터는 어떤 개념으로 풀죠? 위치 벡터 개념으로 풀기 때문에 요거는 2로 묶어내면 내분점의 위치 벡터 2분의 1의 벡터 OP 더하기 2분의 1의 벡터 OQ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가 갖고 있는 기하학적 의미가 뭐냐면은 시점은 O, 종점은 PQ의 중점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요. 다른 조건, 나 조건에서 벡터 PQ의 크기가 2라고 나왔기 때문에 요 길이가 다 2예요. 요 길이가 2입니다. 2.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가 되면서 이것들의 중점을 나타내는 벡터의 2배를 하면 벡터 OI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P가 요 길이 2라고 치면은 여기 중점이 있겠죠. 중점. 그 중점을 5로부터 시작해서 2배로 가면은 이 점이 내가 원하는 Y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떻게 되는지를 봤더니 자, 여기 지금 있잖아. 그러면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중점이니까 여기다가 원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그으시면은 무조건 여기가 수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이가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는 2이기 때문에 반지름의 값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3이 되면서 특수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 y는 어디에 있느냐?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3인 알겠습니까? 이 점으로부터 거리가 루트 3인 요 점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거리를 2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PQ가 이렇게 또르륵 움직이잖아. 그러면은 가장 요 점이 왼쪽에 있으면 이 오른쪽 미키 마우스 뒤로 생각하면은 이게 가능하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거지. 요렇게. 가장 오른쪽에 있으면. 가장 왼쪽에 있으면 Q가 여기 있으면서 뭐 이렇게 돼 가지고 여기 2가 되면서 뭐 이런 점. 네, 이런 점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점은 여기서 이렇게 뺑그르르 돌고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생긴 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이 옵니까? 그럼 이 원의 둘레의 길이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이냐. 인데 이게 특수각이죠. 왜 특수각이냐면은 요 길이가 2이고요. 요 길이가 1이고요. 요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이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6분의 파이니까 잠깐만, 요 시작하는 각도가 여기 90도에 해당하는, 자, 원이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이렇게 있잖아, 지금. 그럼 이게 직각이잖아. 여기서 이렇게 돼가 이 각이 6분의 파이가 되는 요 점부터 시작해서 뺑글로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또 6분의 파이가 되는 요 점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요 점이. 보라색으로. 이 점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 그거를 원점에서부터 2배를 한 거니까 2배로 큰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 둘레의 길이 구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얼마입니까? 이 각도를 구하게 되면은 90도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2파이에서 2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2배니까 3분의 파이를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그럼 이 값은 6분의 5파이고요. 이게 6분의 12파이니까 6분의 7파이가 되는 겁니다. 그죠? 6분의 7파이. 이게 답이 아니라 6분의 7파이가 요 한쪽 원의 조그만 거고요. 실제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2배가 돼가지고 2배가 이 보라색이 답인 거야. 여기서 요렇게 되는 게 답인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원은 어떻습니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배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중심도 2배가 되고 원의 반지름도 2배가 되어서 결국 답이 뭡니까? 3분의 7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오른쪽 미키마우스기도 있고 왼쪽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2배를 하게 되면은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14파이가 되고 P 더하기 Q는 정답은 17이 나오게 되면서 기하의 마지막 30번 문제까지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람에 따라서는요 30번 문제가 오히려 더 풀만하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단 정의 해석이 되고 지금 거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문제예요. 벡터의 정의 해석, 위치 벡터, 벡터의 내적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함께 묻는 문제. 29번도 비슷한 문제고요. 딱 최근에 몇 번 나왔던 수능 수준의 문제가 29번, 30번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계단을 딱 뛰어넘기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평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까지 함께 달려가기 바랍니다.
이번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자, 쌤 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